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일본 핵 오염수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기관에서 상당한 분량의 연구 결과가 알려졌는데요. 무슨 연구 결과냐면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방류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이 국회에서 알려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응답을 하고 있냐면 그때는 오염수고 지금은 일본이 처리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낯부끄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지금 정부 여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핵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되고 IAEA가 일본의 긍정적인 표현을 하겠지만 그거 믿을 수 없고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정말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런 얘기들을 해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눈앞에 불이 난 걸 뻔히 보고 있는데 꼭 불이 났다고 과학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자, 이 염치 없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많은 속상함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도 엉망진창이고요. 온갖 복지, 의료, 등등의 예산들, 국책사업, 연구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깎여 나가고 환경 문제 엉망진창이고 4대강의 볼을 다시 뭐라고 합니까? 재자연화를 다시 거스르려고 하는 정책을 내고 있고 에너지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4% 안에 드는 명예로운 국가가 됐습니다. 전 세계 96%가 청정 에너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재생 에너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는 단 4% 안에 드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나라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은 차차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9월 2일 날이죠. 9월 2일 날 선생님들이 30만 명이 모였어요. 30만 명이면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과 학교 관련 모든 당사자들이 한 5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중에 30만 명이 모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5,500만인데 5천만 명이라고 치고 2,5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지난 7월에 서희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젊은 선생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두고 유족 측은, 이 선생님의 가족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불만을 표현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모이다가 지난 9월 1일 날 드디어 30만 명이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모인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교육 관련된 모든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30만 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이제 요즘에는 전화기가 위치 추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앱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측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허수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으로 치면 2,500만 명이 지금 모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도대체 우리 선생님들의 무슨 어려움이 있었길래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적어도 공감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의 시작점이 뭐냐?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이에요. 우리는 보통은 집에서 일어난 일,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에 그 아이를 어떻게 훈육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아이가 굶어서, 맞아서, 방치되어서
죽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아동의 복지를 국가가 더 깊이 있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여론이 일어났죠.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내 아이를 내가 알아서 훈육할 건데 누가 참견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은밀하고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공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에 관한 범죄를 우리가 어떻게 개입해야 할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은 어떤 사건이 아동이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기만 해도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가정 안과 가정 밖의 공공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게 이 문제의 출발점인데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과 또 초중고 교육 지침에서 교사가 부모에 준하는 보호자로 지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집에서 몰래 아이를 괴롭힐 수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교사가 아이를 괴롭힐 수 있으니 그것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된 건데요. 이것이 왜 문제인가를 보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와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실 안에서의 교사들의 어려움은 교권이 몰락하고 교사들이 처한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학교 내의 체벌 등과 관련된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교육 단위에서 그러니까 뭐 전라남도, 경기도, 강원도 이런 교육 단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례가 아니고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보다는 조금 하위의 개념이죠. 일부 지역에서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전교조라고 하는 좌파 세력의 불온한 교사들이 학교를 점령해서 우리를 공산 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지금 교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인데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겨났냐면 2011년에 학교 내에서 교육부의 방침으로요. 학교 내에서 물리적으로 학생을 체벌하거나 훈육할 수 있는 것은 교장 선생님에게만 권한이 주어지고 교사는 체벌 등에 관한 물리적인 폭력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어요. 자, 이것이 그러면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의 어려움의 시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 학교 내 체벌 금지라든가 학생인권 조례와는 무관하게 아동복지법에 관련된 혹은 아동학대 등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률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선생님들의 어려움은 가정 내의 아동폭력을 방지하려고 하는 법령 때문에 생겨나는 건데요. 그 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은 가정 안에 적용돼야 되는 법인데 그게 학교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교사를 엄마 아빠의 준하는 보호자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생겨났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가정 안에서 아이에 대한 폭력이 일어나면 그것은 알려지지 않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아이가 직접 엄마 아빠가 나를 괴롭혀요 라고 신고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주변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그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신고 자체가 의무예요. 누군가가 제가 어떤 아이가 집에서 학대를 당하는 정황을 인지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저는 처벌받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는 좀 다른 거예요. 학교는 은밀한 장소가 아니고 공개적인 장소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학교 선생님이 학습 도구를 가져오지 않은 아이에게 책 가져와야지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그 아이의 부모나 다른 사람이, 보호자가 이 선생님이 지금 우리 아이를 심리적으로 학대한 것이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하면 그 즉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신고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학교를 운영하는 관리자들은 교사를 보호하기보다는 이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규정 때문에 그 신고를 즉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를 하기 전에 격리를 시켜요. 왜냐하면, 왜 격리를 하게 되냐면 아이가 학대를 받았는데 학대를 한 부모가 옆에 있으면 아이가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분리를 시키고 격리를 시키게 해놨는데 학교는 다르거든요. 그럼 이제 교사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아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선생님은 교육의 차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책을 가져오게 하거나 그렇게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그것을 제지하거나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부모가 신고를 하면 즉시 격리가 됩니다. 격리가 되고 이 교사는 말할 수 없는 법적인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데 교육청 등에 불려다니게 되겠죠. 이렇게 신고가 된 건수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고가 되고 격리가 되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놓여 있는 교사가 1000명이라고 하면 아마 통계적으로는 연평균 한 1300~400명 정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명 중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 사건은 선생님이 아이를 심리적으로, 성적으로 피해를 주었다고 법적으로 다툼을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잘못했는지 아닌지를 가려볼 만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기소라고 하죠. 그 경우가 1.4%예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000건 중에서 14건이니까 1000건 중에서 986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아동학대야? 라는 결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984건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냐면 교실에서 격리되고 계속 조사받으러 시달리게 되고 학교에서 휴직 권고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기간제 선생님이라고 정규직이 아닌 교사들도 많아요. 이런 교사들은 많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에서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학교 안에서 조금만 뭔가 제재를 가하면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가고 의심이 되면 신고가 들어가고 그러면 격리가 되고 조사를 받게 되니까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진 거죠. 또 한 가지 문제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는가를 정성적으로 뭐 딱 점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사의 재량에 따라서 뭔가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선생님들은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도대체 소설가인가 교사인가 하는 그런 어떤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생활기록부에 현재 교육부 장관이 이주호 장관이죠. 그 이주호 장관이 10년 전에, 11년 전에도 장관이었어요. 이명박 정부 말기입니다. 그때에 2012년에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관한 내용을 학생 기록부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강요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라고 해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는데 찍어 눌렀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2004년부터 있어 왔는데요. 이 학생폭력 예방법과 생활기록부가 겹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해결을, 여기서 말하는 학교폭력은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것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사소한 아이들 간의 다툼인데요. 이것이 싸움판으로 변하는 계기가 돼요. 왜냐? 대학 진학 관련되어서 부모님들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전문 법률 서비스가 법조계에 생기게 되고 본의 아니게 변호사들은 학폭에 관한 호황을 누리게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도 생겨났어요. 저희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을 기록하게끔 강제한, 그래서 그 학교폭력의 책임 안에 교사들을 떠밀어 놓고 교사와 피해 학부모와 가해 학부모와 그 경계가 또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학교를 구렁텅이에 밀어 넣은 거죠. 이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과 미진한 법률과 아쉬운 법률과 교육부의 이 강제적인 생활기록부의 학폭 기재가 겹치면서 교사들은 학교 생활을 할 때 내가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건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가 헷갈릴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 거죠. 실제로 상식과 법리의 간격이 너무나 커서 학폭에 관련되거나 학교 아동학대 관련된 어떤 진술을 조사를 하게 되면 법률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것도 인정하지 마라. 네가 때렸어, 잘못해서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라고 아이들을 종용하게 돼요.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내가 올바른 일을 했는지 그른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돈이 많은 변호사를 쓰면 내가 이기는 거구나, 이런 경험을 점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권력과 부가 있는 집안의 아이들이 커서 어떤 사회를 만들게 될까 하는 것이 심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지금 학교는 좋은 공간인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정 내 은밀한 공간과 학교라고 하는 공개되어 있는 공간에서의 그 적용 범위가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고요. 또 학교 폭력에 관한 것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서 학교를 싸움판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아이들의 교육에 적절하냐라는 문제를 두고 논란과 비판이 많은 상황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우분들이 학교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선생님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학생들은 과연 올바른 길로 교육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관심과 마음을 더 많이 쏟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